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제는 7번 과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돌출에 관한 기능들을 다 익혔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 돌출을 해보고 이제 새로운 기능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과 같은 도면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교과목에서 삼각법이라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이 정면도가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평면도가 됩니다. 우측면도가 없는 이유는 이런 도면은 보통 우리가 이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측면도를 따로 그리지 않아도 얘 없이도 두 개의 정면도와 평면도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도면을 말하는 거고요. 이 도면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선 전체 블럭의 높이가 25m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합쳐서. 그런데 보시면 돌출이 되어 있는 약 6mm 정도의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 높이가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형상이 바로 6mm짜리 돌출 높이에 대한 부분의 형상이고 나머지는 전체 사각형은 아래쪽에 있는 19mm에 대한 높이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우리 키홀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키홀의 경우에는 보니까 안쪽으로 4mm 정도의 깊이로 뚫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한번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제일 먼저 원점이 근데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점 작업을 할 때 지금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모서리를 잡아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한쪽 모서리 위치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겠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원점의 위치가 이 바닥에 있는 걸로 보고 작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블럭을 우리가 앞에 1교시에서도 블럭을 사용했었지만 블럭의 전체 크기를 보면 가로 100에 세로 80, 높이는 얼마를 줘야 될까요? 높이는 요 아래쪽에 있는 블럭의 높이 19mm에 대한 것만 이때 6mm를 포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안쪽에 있는 형상에 대한 높이인 거지 블럭에 대한 높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친 100에 80에 19 이 사이즈를 적용해서 블럭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화면으로 넘어와서 자, 우선 블럭을 바로 실행을 할 건데요. 자, 초기화를 한번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가 100이고 그리고 Y방향이 80 높이는 19가 됩니다. 자, 이런 블록이 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스케치를 이제 이 위에 돌출이 될 스케치를 당연히 윗면에 그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 버튼을 요면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자, 이면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 안에다가 지금 현재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도형을 그려줄 건데 자, 이 도형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씩 그려도 좋기는 하지만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 것이 있어요. 볼게요. 자,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바깥쪽에서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일정 형상들이 약간 사각형 틀과 같은 모양에 의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여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백에 해당하는 폭이 전체가 계산을 해봐도 나오지만 다 6mm 정도에 해당을 하는 폭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형상을 6mm를 일단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블럭에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우리 스케치에 보면은 바로 이 툴, 옵셋이라는 곡선이 있었습니다. 이 옵셋이라는 곡선에서도 제가 앞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 옵셋 곡선을 실행할 때 요 초기화를 한번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곡선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 돌출을 할 때도 비슷하게 나왔었죠? 단일 곡선은 객체를 하나씩 낱개로 이렇게 옵셋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각형 4변을 다 한꺼번에 옵셋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셋을 할 때 이왕이면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다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변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방향 반전. 자, 눌러서 아까 도면상에서 6mm였죠? 자, 6mm를 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얘는 옵셋이 되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 됐다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모양을 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될 텐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지만 돌출 기능을 잘 쓰는 것보다 지금 이러한 스케치를 더 잘 그리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런 점 좀 유의를 하시고 자, 우선은 지금 도형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위가 있고 위에도 약간 볼록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알이 있고 옆에는 못따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근데 잘 보시면 항상 스케치를 할 때 이런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원이어서 중심점이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직선이 조금 들어오면서 호가 들어가서 직선이 내려오느냐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면에 있는 모양은 중심점이, 호의 중심점이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중심선이나 치수 기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호가 지금 정 가운데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 이미 치수는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가급적이면 얘를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건데 우선 사각형 여기 보이시죠? 사각형 하나를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만 그려볼게요. 치수 기입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잠깐 연속 치수를 끄고 사각형을 다시 이만큼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려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직선 구간 사이에 홀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렛을 써서 만약에 두 변을 선택해서 이렇게 홀을 올려셔도 되고 방향이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닐 때는 대체 필렛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뭐 어느 위치에 잡던 또는 아예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원을 찍어다가 요 중심점이 딱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중간점에서 그냥 끝점의 원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우선 트림으로 좀 걸리적거리는 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치수는 그 다음입니다. 잘라주실 때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를 때 순서를 좀 보면서 잘라라. 예, 여기저기 두서없이 막 자르다 보면은 구속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순차적으로 지금 자르고 있어요. 예, 여기도 잘라주고, 예, 여기도 지금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 단면을 트리밍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 옵셋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놔두시고 클릭. 예, 여기도 클릭을 했을 때 단 주의하실 것은 중심점에 대한 구속이 풀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속을 봤을 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볼록하게 튀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좀만 움직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예, 절대 볼록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얘가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놔두고 거리를 줘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거리를 보니까 끝에 안에서부터 얘 중심, 호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44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제일 밑 바닥 블럭에서부터 이 호의 중심이 있는 데까지의 높이가 10. 그랬더니 중심선은 구속이 됐고요. 자, 여기에
호의 반지름이 되는 잘못 찍었나봐요. 다시 한번. 유젠엑스가 좀 안 좋은 게요. 이 급속치수에서 호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1을 넣습니다. 반지름. 반지름이 얘가 11일까요? 지름이 11일까요? 파이네요. 그죠? 우리 도면엔 반지름으로 나왔는데 반지름으로 바꿔서 다시 11. 5.5니까 반이 적어진 거죠. 이런 치수들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트림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트림이 안 되는 선들은 그냥 놔두고 가고요. 요런 선들은 선택해서 참조선으로 바꾸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여기는 옆쪽에가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을 그냥 하나 그려서 요 놈을 잘라내셔도 되고, 또는 못따기를 하셔도 되는데, 요 위에 보면은 요게 필렛 옆에가 못따기가 있죠. 자, 이때 못따기를 할 때는 보통 대칭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거리가 만약에 10mm다 라고 했을 때 순서 없이 두 변을 찍게 되면 못따기가 되는데 보이실 거예요. 거리가 45도로 나올 겁니다. 각도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업할 부위는 대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칭 말고 비대칭. 만약에 각도가 있다면 각도 옵션을 찍어도 되는데 각도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한쪽을 4로 놓고 한쪽을 얼마로 넣어야 될까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4에 15를 더해야 되니까 29mm. 이 값을 바꿔서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제가 거리 1에 4를 넣기 때문에 저는 밑변을 먼저, 두 번째 변을 나중에. 자, 이렇게 잡으면 바로 적용이 돼요. 왜 이러한 순서로 찍었냐면은 제가 1번 거리에 4를 넣기 때문에 바꿔서도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4를 1번에 넣었다면 내가 첫 번째로 먼저 가서 찍는 변이 이 1번 값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찍는 변이 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를 여기와 여기를 바꿔서 찍었다면 모양이 반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2D에서 오토캐드를 배울 때 거기 못따기 기능이 오토캐드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우리 옵션에서도 거리 1번과 거리 2번에 대한 값을 넣었을 때 거기에서도 찍는 순서에 따라서 이 값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캐드에서 쓰시는 못따기 기능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됐고요. 참고로 여기에서는 구멍 부분은 스케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못따기가 또 있네요. 못따기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서 C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챔퍼, 못따기를 우리가 영어로 했을 때 챔퍼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의 약자 C를 따서 여기 C를 씁니다. 도면상에서는 무조건 이 문자는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10이라는 것은 어디가 10이냐? 가로의 거리가 10, 세로의 거리가 10이니까 얘는 무조건 45도 각도죠. 자, 그리하여 여기를 비대칭 말고 대칭으로 바꿔서 거리를 그냥 10만 넣어주시고 순서 관계없이 그냥 선택하면 바로 10mm가 나오는데 이게 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이게 나중에 열쇠를 걸어놓고 쓰셔도 돼요. 이때 여기서 그냥 10을 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다면은 다 작업이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 스케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급속치수를 눌러보거나 연두색이 됐죠? 또는 화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음이라는 메시지도 뜹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 가운데 위치에 여기도 호가 있는데 보시면 호의 중심점 위치를 제가 보라 그랬죠. 여기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중심이 들어와 있으면서 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라운드, 한쪽은 못따기 이런 형태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을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을 그냥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넘어가던지 말던지.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부터 주셔야 되냐면 이 중심점의 위치는 이미 도면에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스 바깥쪽 모서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얘는 46이구나. 예, 지금 도면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바깥쪽에서부터 중심까지가 11이구나. 그러면 이제 반지름만 넣어주면 이렇게 파이로 나오니까 반지름으로 바꾸거나 귀찮으니까 그냥 파이 값으로 계산을 할까요? 10이니까 어차피 얘는 지름으로 2를 넣어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넣었더니 원 크기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원의 중심이 여기인데 이 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말려 있는 상태에서 이 직선과 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이 알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작업할 도면은 이 모양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반대쪽 끝에 있는 못따기 때문이라도 이렇게 호 옆에서 직선을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일자로 이때 여기 나오는 이 화살표가 바로 수직하다는 표시예요. 구속에서. 그래서 일자로. 그리고 이때 같이 접선 구속이 먹고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일자로 놓고 옆에도 또 한번 이때 4분점 정확하게 이 점이 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클릭해서 올라가다 보면 접점이 먹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직선을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편하게 트리밍을 요 직선과 원이 이렇게 말리도록 나머지 원에 대한 트림을 미리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래도 얘는 구속이 안 풀립니다. 그쵸? 자, 하시고 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지금 보니까 여기는 5mm고 왼쪽은 못따기가 5mm라고 돼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에 그냥 5를 바로 넣어볼게요.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했더니 문제점이 생겼어요. 필렛이 되면서 한쪽의 직선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안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필렛을 쓰실 때 요 옆에 노트림, 외곽선을 남기는 그래서 직선 두 개를 선택을 하고 5mm 반경을 넣습니다. 그러면 선이 남았죠? 자, 못따기를 할 때도 만약에 얘가 그렇다면 지금 두 개의 이변과 이변이 그쵸? 그러면 5mm가 되도록 5를 넣어서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면 왜 안 됐죠? 자, 두 변을 선택해서 5mm를 입력을 합니다. 엔터. 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적용이 됐죠? 이때 이 직선은 내가 두 변을 선택하는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실질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중심점 위치에서 봤을 때 이 호는 반쪽짜리 호가 원래 필요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직선이나 호를 연결을 하기만 해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못따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직선이 사라졌어요. 뭐 그렇더라도 뭐 라인으로 이렇게 살짝 이 자리만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직선이 너무 좀 나는 거슬린다. 이대로 두고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트림, 트림. 이때도 순서대로 제가 좀 자르고 있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한번 다시 확인 했더니 트림에서 없앴더니 얘네들이 문제가 됐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살립니다. 그러면 요 선들을 그냥 이렇게 참조선으로 바꿔만 놓으세요. 꼭 잘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윤곽만 남겼습니다. 자, 다음 부분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옆부분을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위가 있어요. 예, 라운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뭐 사각형을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상관없고, 예, 자르면 되니까. 또는 그냥 프로파일을 가지고 그냥 있는 형태 그대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을 대충 그리는 거예요. 뭐 사각형과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직선을 우선은 먼저 트림을 해놓고 잘라볼게요. 모양만. 네, 여기도 역시 옵셋 곡선이라 트리밍이 안 된대요. 여기만 잘라놓고 이때 이 부분이 안쪽으로 밖에서부터 밖에 블럭으로부터 요 안에까지의 넓이가 지금 15라고 돼 있네요. 자, 15를 한번 주시고 나서 이제 이 높이는 18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얘와 얘를, 근데 문제는 이 치수가 기준이 18mm를 넣었지만 아직 색깔이 안 바뀐 걸 보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얘 중심까지 가운데 중심선이 있다고 쳤을 때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42더라 라는 이런 치수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셨죠? 그렇단 얘기는 자, 이 18mm에 대한 중간 위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9mm, 여기가 9mm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꼭 이 중심선이 없더라도, 뭐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 예,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얘가 9mm씩을 떨어뜨려서 중심선에서부터 이런 치수를 잡아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여기까지의 위치를 따로 잡으시는데 42에서 9mm를 뺀 값으로 치수를 잡아 주셔도 돼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여기 좀 도면에 중심선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중심선 한번 그려볼까요? 그릴 때 요 중간점에서부터 여기 중간점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 요 선을 이제 참조선으로 살짝 바꿔서, 예,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이렇게 거리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40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데서 많이 틀려요. 얘 당연히 중심선이겠지 하고 딱 재보면 40인데 우리 도면은 4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틀린 겁니다. 그럼 예, 중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예,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면 중심선을 조금 밑에다가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요. 예, 이왕이면 일자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참조선은 바꾸되 예, 요 선에 대한 거리 42를 주는 거죠. 42를 넣어서 중심이 여기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중심으로부터 예, 이 중심으로부터 요 한쪽에 대한 거리 아까 얘기했던 9mm를 예,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이 중심으로부터 얘는 9mm, 9mm가 반반씩 예, 형상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라운드 값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필렛으로 예, 여기 한번 긁어주고 여기 참 노트림 상태였죠? 얘를 다시 바꿔놓고 다시 필렛. 자, 근데 지금은 반지름 값도 없지만 크기가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치수 기입으로 먼저 5mm를 줍니다. 한쪽도 치수 기입을 또 주셔도 좋고요. 우리 구속 조건에서 배운 것 중에 마지막에 동일 반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호와 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 동일한 반지름 값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필렛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보니까 여기도 반지름이 오네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 반경을 써야 되겠구나. 얘하고 네, 역시 같은 값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키울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개가 남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사각형을 대충 그려볼게요. 네, 그려보시고 일단 치수기를 원을 우선 그려놓고 할까봐요. 중심은 중심선에 잡겠습니다. 네, 근데 잘 안 잡힐 것 같다 싶으시면 이래도 돼요. 잡아줄 때 이 사각형의 위아래가 지금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중간점은 잡히잖아요. 그죠? 네, 중간점에 그냥 그리세요. 사각형의 중간점. 이렇게 갖다 대면 탁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기다 잡으시고, 그러면 이 중심점이 요 선에 맞춰지면 되니까 이때 구속 조건을 써서 이때는 곡선상의 점을 쓰게 되면 양쪽 두 점 중에 어느 한쪽만 잡아도 같이 끌려 내려옵니다. 높이나 이런 것들 나머지 선의 조건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점과 중심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잡아놓고 역시 트림 안 합니다. 나머지 치수 잡으러 갈 건데 지금 보니까 치수가 이렇잖아요. 아까 여기까지가 15였어요. 이미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여기 중심까지가 25 그리고 센터와 센터 사이의 거리가 또 25가 되는 거죠. 이 치수를 넣을 건데 그렇다면 요 직선에서 요 직선 중심이나 직선 구간까지가 25예요. 다시 요 직선에서 요 직선까지로 또 25를 또 줍니다. 그럼 중심 위치는 됐고 이제 반지름이 8인데 우리는 지금 얘가 지름이니까 16으로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구속이 싹 들어가 버렸네요. 자, 이때 요 중심선들은 참조선으로 바꿔주고 자, 원은 반만 필요하잖아요. 요 정도는 트림을 하셔도 구속에 별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요렇게 이때 간혹 스케치하려면 뭐 4개의 구속 조건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잘라지지 않은 선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라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형상으로 돌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종료해서 이제 돌출을 해볼 건데요. 자, 돌출을 하고 곡선 추정을 하게 되면 다 잡혀요. 그래서 연결된 곡선을 한번 써보고 이때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이렇게 막힌 자리들이 있는 걸 감안해서 요 교차에서 정지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켜고 자, 선택을 하면 자, 일단 이 부분까지 연결된 건 한 방에 다 선택이 됐고 여기서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제 안으로 방향을 잡아주겠죠. 다시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도면에서 봤듯이 여기가 좀 많이 틀려서 작업이 되는 부분인데 도면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안의 깊이가 달라요. 여긴 돌출이 6mm잖아요. 요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6mm를 돌출을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딱 6mm였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6mm를 돌출하는데 이때 불이 빼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결합으로 자, 일단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 이유는 창을 그대로 띄워놓기 위해서 자, 적용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형상을 파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다시 얼마를 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리 속안에다 그려 놓은 애를 무슨 수로 파겠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요 바탕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3번을 꾹 누르고 있으면 지금 저처럼 이런 아이콘이 일시적으로 뜹니다. 예, 안 누르시면 안 떠요. 3번을 제가 좀 꾹 눌렀는데 이때 아래쪽에 와이어 프레임에다 놓으시면 이렇게 와이어 상태로 보이면서 속 내부에 있는 이런 선들도 다 보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빼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얘를 그대로 적당히 빼버립니다. 네, 이래놓고 다 만들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되면 이미 바닥의 위치에서 얘가 그대로 빠진 거기 때문에 요 안에 깊이가 6mm가 빠지게 돼요. 왠지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 지금 도면상에는 여기가 4mm만 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출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파서 올라오실 때 이 바닥 쪽에 요 동글동글한 구슬이 있는 데서 여기를 살짝 2mm만 올라오게. 그래야지 실제 4mm 요만큼 4mm만 파지게 되는 거죠. 예, 약간 두께가 이만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돌출을 해 놓고도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은 거리 값에서 살짝 실제 높이는 15mm지만 제가 이 구슬 쪽을 건드리게 되면은 지금 숫자가 어디서 움직이냐면 이 반대쪽 거리에서 값이 수정이 됩니다.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얘는 이미 15가 여기까지 올라갔고 넉넉하게 준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2mm만큼 딱 4mm가 되게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요렇게만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아직 작업을 안 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구멍을 안 팠어요. 구멍을. 그러면 이제 구멍을 두 개를 그리지 않고 이제 파기 위해서는 요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멍 기능을 어떻게 쓸 거냐? 우리 UGN X는 좋은 점이 구멍이 하나만 있던 10개가 있던 위치만 미리 잘 잡아 놓으면은 한 번의 아이콘 실행으로 여러 개의 같은 사이즈의 구멍은 한 번에 뚫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스케치를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제일 돌출이 되어 있는 윗면으로. 자, 선택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그릴 때 요 포인트는 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홀 뚫을 때 쓸 거예요. 요 얘기만 하고 별로 쓰지를 않았는데 요 점을 지금 구멍이 뚫린 지점이 대충 이 정도예요. 그래서 대충 찍어 볼게요. 여기다 하나 찍고 이쪽도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 또 찍었어요. 찍어 놓고 이제 치수 기준을 도면에 나온 대로 모서리에서부터 점까지의 넓이가 20mm. 자, 그리고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이제 20mm네요. 네, 이렇게 해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바닥에서 점까지의 높이가 6에서 14니까 20mm네요. 자, 그리고 요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로 나온 게 14mm네요. 그죠? 14mm. 어차피 밖에서 20mm가 들어오는 거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때 급속치수를 한번 눌러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자꾸 버그가 일어나는데 얘네들도 구속이 된 색깔이 뜹니다. 네, 그래서 스케치 종료를 하고 점만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멍 기능을 실행을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해봤는데 오늘 우리 도면에 나온 홀 사이즈를 보니까 지금 지름이 얼마냐면 구멍의 지름이 2-파이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직경은 8로 놓고 이때 깊이 한계가 지금 도면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체가 다 바닥까지 뚫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한계를 바디 통과로. 만약에 값수로 돼 있는 학생들은 이 깊이를 또 이 두께보다 두껍게 줘야지 하고 숫자를 맞춰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도 뚫리기는 합니다만 그냥 관통이 보통 끝까지 다 뚫리는 경우에는 값을 넣는 것보다 그냥 바디 통과를 해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위에 좀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점을 아직 안 찍었죠? 아까 찍어놨던 요 점들을 인식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찍는 점마다 홀이 보이죠. 그러면 바디 통과의 8파이로 빼기 이렇게 해서 확인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구멍이 이렇게 바닥까지 뚫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 하나를 맞춰봤는데요.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를 한번 단면으로 잘라 볼 건데 여러분들 화면 위에 보시면 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단면에 대한 메뉴가 2개 정도 있어요. 단면 편집, 단면 클리핑. 요 메뉴들을 쓰게 되면 단면 클리핑을 쓰면은 이렇게 자, 선택을 했을 때 단면 편집을 먼저 눌러볼게요. 이런 뷰 단면 창이 뜹니다. 그러면서 잘린 단면의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저는 단축키를 많이 쓰는 편인데 여러분들 단축키는 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H 이게 바로 요 단면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홈 메뉴를 쓰다가도 그냥 키보드에서 컨트롤 H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단면이 되거든요. 이때 평면의 방향에서 보면 X, Y, Z 방향을 찍는 거에 따라 단면의 방향이 달라져요. 지금 X가 이 방향이잖아요. X축 방향으로 자르는 거죠. Y 이렇게, Z 이렇게. 근데 지금 Y를 잘랐을 때 여기 대체 평면은 이제 반대로 자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Y를 잘랐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그 도면에 나와 있는 UGNX 지금 창에서 봤을 때 요 모양과 동일한 거죠. 보시면 얘하고 2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단면 상태를 똑바로 놔보게 F8번 눌러서 얘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단면을 자르고는 나머지 이 자리가 이제 해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 바로 요 면이 되겠고 안에 홈 4mm 들어갔고 바깥에 돌출이 된 6mm 그리고 단면으로 잘라져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바로 요 자리가 되겠네요. 비교가 되시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투상이 좀 나는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단면으로 잘라보는 연습을 하면 실제 2D, 2차원 투상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과제 하나를 작업을 했는데요. 2교시 과제를 제출을 할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면을 한 상태로 여기서부터 요 자리를 캡처를 해 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상태로 캡처를 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2교시는 이렇게 모델링 하나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